가족사는 가족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소설들이에요. 되는 소설. 이게 가족사 소설이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사실 3대를 보는 이유는 가족사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법이 3대가 매우 대표적이었기 때문이야. 태평천하도 대표적이긴 한데 모든 가정이 반드시 이렇게 할아버지가 태평천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도덕적으로 좀 어긋난 가정만 있던 건 아니었어. 그냥 내 집이 잘 살게 만들고 싶은 걸 유지하고 싶어서 조이관 같은 인물도 많았다고. 조이관이 태평천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잖아. 절대 안 해. 왜냐, 조이관도 힘들게 자랐거든. 기억해두시고 만세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만세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만 다시 하면, 만세전은 여로형 소설의 개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행 과정이 서사구조의 중심이 되는 소설을 여로형 소설이라고 해. 여행 과정이 서사구조의 중심이 된다. 이렇게 외워요. 제발. 외울 수 있어. 근데 조선 4대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종!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한글을 누가 만들었냐? 세종이 만들었다.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기에서 설명을 주어줄지언정 그 개념을 아예 모르면 힘듭니다. 여기서 여로가 어떤 거였냐? 일본에서 서울로 오는 여로였다. 왜 서울로 오냐? 정확히는 아내가 위급해서. 누구의 아내? 이인화라는 주인공의 아내. 제가 이야기했지만 서울로 가는데 급하지 않아요. 민기적 거립니다. 아주 천천히 가. 천들을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는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채하고 떡국간에 엎드려진다는 셈. 미친 채하고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소리 행세를 하거나 하여 어떻든지 저편에 호감을 서고 저편에 웃기기만 하면 목적에 낮춰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호감을 사고 웃기기만 하거나 행세를 하고 미친 채하고 미치광이 수작을 하고 어리광을 하고 엎드려지면 핍박은 면한다. 그럼 이게 뭐야? 핍박이 당연했던 시대. 이런 걸 해야지 핍박을 피할 수 있었던 시대. 얼마나 비참합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최고지. 밑에 계속 볼게요. 공포, 경계, 미분, 가식, 불복, 도회, 비굴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가장 유리한 생활 방법도 현명한 처세술이다.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처럼 오늘의 터득한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련전제 밑에서 덮개 강하고 굳어빠진 껍질이지만은 그 생활 속으로 점점 껍질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생활이다. 지금 우리의 생활.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이 만세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내면의 감정을 드러냈던 소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단어가 너무 어려운 거야. 단어가 너무 어려우니까 정신을 잃게 되는 거죠. 읽다가 글이 안 읽히는 거지. 근데 이런 감정들 속에서 사는 게 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회가 정상이겠어? 비정상이지. 비정상적인 시대라는 걸 의미한다고요.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면 나중에 어찌됐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은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하늘 휘휘 돌려다보고 나서 목소리 한점 낮춰서 다시 말을 읽는다. 가령 공동묘지만 하더라도 내지에도 그런 법률이 있다 하면 우리도 따라가는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의 유풍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풍이라고 쓰고 다른 표현으로 제진수란 전통 또 뭐가 있을까? 관습 이런 거겠지. 대관절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내지에도 그런 법이 있나요? 의외에 이 장돌뱅이도 공동묘지 이야기를 꺼낸다. 나는 아까 설법을 듣고 오는 길에 설득하는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에 이러한 질문을 받고 보니 언제 규정이 된 것이 어떻게 시행하는 것인지 나로서도 알고 싶지도 않고 상관이 없는 일인데 의사의 경향에서 모여앉으면 꽤들 문제거리 화제거리가 되는 모양이다. 뭐가? 공동묘지 이야기가 정확히. 일본에도 공동묘지가 있다오. 나 역시 누가 듣지나 않고 하고 아까부터 수상쩍게 보이던 전편들을 컴컴한 곳에 금태를 한 놈들은 모자를 쓴 채 외투를 뒤집어 쓰고 누웠는 일본 사람과 일본 사람에 대해 외양 묘사한 부분이지. 김천서 나와고 같이 오른 양복쟁이 편을 들여다 보았다. 양복쟁이 편 누구? 나랑 김천에서 같이 기차 탄 사람. 나의 말이 조금이라도 총독정치를 비방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무슨 오해가 생길지 그것이 나에게도 염려되는 것이었다. 내지에도 공동묘지가 있어요? 행세하는 사람이 좀 다르겠죠? 그야 다르겠지만은 어떻든지 일본에서는 주로 화장을 지내기 때문에 타고남은 뼈라든가 갖다가 묶고 비석을 세운다. 그러지 않아도 살아있는 사람도 터전에 죽어서 땅 조각이 지금 금조각 같은데 이 죽는 사람마다 넓은 터전을 차지하다가는 무덤만 남지 알겠소. 무덤 남는 게 싫다는 이야기지.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들이 파악해야지.
무덤 남는 게 나는 싫어요. 장돌뱅이는 뭐 공동묘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고, 나는 이러한 소리를 하면서도 묘지를 간략하게 하여 지면을 축소하고 남는 땅은 누구의 손으로 들어가고 마누하는 생각을 하여 보았다. 상상이죠. 나의 생각. 그러고서는 이 자기의 부모나 처자를 죽었다고 금세로 살라야 버릴 수가 있으니까, 더구나 대대로 내려오는 제 집 산소까지를 이 사람은 나의 말이 옳다는 모양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도 그래도 반대를 한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장돌뱅이. 화장은 지낸다기로 상관이 뭐겠어. 예전에 애금이라는 나라에서는 왕후장산의 시체는 방부제를 쓰고 나무관에 넣은 시체를 튼튼히 넣어서 피라미드라는 큰 굴 속에 묻어두었지만 미라밖엔 되지 않았다. 솜장에게 능라주의, 이거 좋은 옷을 능라주의라고 합니다. 좋은 옷. 능라주의 입혀가지고 넓은 땅에다 묻어놔가지고 이게 뭐 소용이냐. 내 앞에 있는 장군은 무슨 소리인지, 자, 장군 장돌뱅이를 가리키는 표현. 장돌뱅이가 이 설명이 자세히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설명 내가 한 설명이거든. 내가 한 설명인데 내가 한 설명을 장돌뱅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네? 그런 것이 있어요? 하고 멀거니 앉았다. 멀거니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본 거지. 하여간 부모를 생사장제의 예로서 받들어야 할까 더 할 것 없지만, 예로 하라는 것은 결국 이런 마음이나 정성 아니냐. 그러니까 나 아직 법을 내리는 경우를 모르겠는데, 아까 모르겠다고 했던 건 나한테 나는 모르겠는데 그것과 별개라고 해도 부모나 손주의 산소 치레를 해서 외화나 자랑하고 음덕이나 바란다는 것도 우스운 수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어. 나는 공동묘지를 만드는 게 우스운 수작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지금 우리는 공동묘지 때문에 못 살게 됐냐? 공동묘지 때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지. 염통 밑에 씻는 줄 모른다고, 값살릴 거 다 값살리고 뱃속에서 쪼르륵 소리가 나도 죽은 뒤에 파묻힐 것도 염려하고 앉았을 때문인데 이게 너무 늦둥이 수작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했고, 이게 푸념이라고 해놓은 거야. 이게 푸념. 그러니까 공동묘지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 잘못됐어요 라고 푸념한 거야. 누구한테? 장돌뱅이한테 푸념한 부분이야. 이 부분은 만드전 그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러면은